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4장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요 102페이지에 보시면은 뉴스 속의 경제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경제학 이론이 여러가지 뉴스, 신문 기사 속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론을 현실에 응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토픽은 뭐냐면 재난 후의 가격 상승, 일명 소위 바가지 요금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본 것처럼 태풍이라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재화의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충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는데 요거를 이제 경제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약간 정치인들이라든가 그런 약간 그런 사람들은 이 가격 상승 이거 나쁜 거다. 그래서 이거 해서는 안 돼. 해서 안 돼. 이렇게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나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해야 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게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당국자들은 이러한 가격 상승을 우려한단 말입니다. 근데 밑에 나와 있는 칼럼 같은 거는 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자연스러워 이렇게 자연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 거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제목 자체가 바가지 요금이 약탈적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태풍이라는 충격이 발생해가지고요. 그로 인해가지고 첫 번째 줄에 실제 요 기사를 쓰신 분이 경험을 했다는데 콜라 한 캔에 4달러고요. 브루클린 시내 호텔 빵값이 하루 저녁에 500달러. 왜 호텔 값이 이렇게 올라가지? 건전지 두 개에 불이 꺼지고 이럴까봐 6.99달러 이렇게 있습니다. 콜라 한 캔만 해도 콜라 한 캔에 가격이 4달러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그래도 비싸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는데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이런 약간 바가지 요금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좌파 우파 상관없이 그냥 모두 그냥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때 만약에 이게 좋아 이렇게 되면 표가 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나빠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뉴저지 주지사 거기 보시면 크리스티 주지사 같은 경우는 바가지 요금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엄중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야 바가지 요금 하는 그런 가게 있으면 신고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뉴저지 법은 또 아주 구체적이래요. 평소보다 가격이 바가지 요금이라는 거에 가이드라인까지 해놨습니다. 평소보다 가격이 10% 이상이 되면 과도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격이 10%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 그걸 바가지 요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바가지 요금 하다가 니네 걸리기만 해 5만 달러의 벌금 낼 거야.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했습니다. 또 뉴욕주의 법은 또 더 엄격해가지고 슈나이더 검찰총장은 야 생필품에 대한 가격 인상 자체는 불법이야. 가격을 못 올리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필품에 대한 가격 인상이 이거는 오히려 이제 금지야 금지 인상이 금지 이렇게 불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되게 강력하죠.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불법이야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윤리적으로 이렇게 딱 느낌이 있을 땐 두 번째 단락 두 줄 내려가 보시면 기업이 어떤 재난이라는 상황이잖아. 이게 재난이잖아. 재난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기업이라는 건 이제 공급자, 판매자, 가게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윤을 획득하게 되는 게 나빠라고 하는 그 밑에 이면에는 야 이거 너무 지금 안 그래도 다 같이 힘든데 너 떼돈 벌려고 너무 비윤리적인 행위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관념에 있고 이웃의 어려움을 자기가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해로 상인이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야 그냥 네가 뭔가 생산성을 위해 더 노력하지 않고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가격 올려가지고 너 그냥 이득을 취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탈이다 착취다 그런 식의 윤리의식이 접목되면은 나빠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컬럼에 가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에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의식이 경제학에 끼어들게 되면 이러한 법규들은 분명 해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요. 물량이 부족한 거잖아. 여러분 가격이 왜 상승해요? 물량이 풍부하면 가격이 상승할 이유가 없어요. 재화가 넘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가격이 상승합니까? 콜라가 넘치고 배터리가 넘치고 호텔방이 텅텅 비는데 가격을 올려요? 어떤 사람이 올립니까? 안 올리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부족의 어떤 신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물량 부족이 없으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들은 콜라 한 캔에 대해서 1달러를 받는데 나 혼자 4달러 받으면 내가 망하는 거지 뭐. 누가 어떤 손님이 오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위험한 상황이 닥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마지막 단락에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물량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상황이 도래하거나 또는 물량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우리 코로나 사태에서 보면은 야 마스크가 부족할 것 같다고 미리 사재기를 해놓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평온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물량 공급된 걸 사재기를 안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더 코로나 사태가 더 길어지고 위급한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자기가 물량을 확보하려고 미리미리 서로 많이 사게 됩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그 시점에선 바로바로 공급량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죠.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가격이 올라가지 않게 되면은 그걸 강제로 놔두게 되면 바로 약국이라든가 마스크를 하기 어려움 동나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내가 콜라를 되게 막 싸놓고 먹는 사람이라 합시다. 근데 한 캔에 4달러? 이거 약간 고민을 하고 신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물량 부족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물량 부족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니라는 해결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 해결책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나오는 게요. 103페이지 거기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한 가지 방법은 추첨이에요. 추첨. 예, 여러분 추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평해 보이긴 하는데 뭐 여러분들 취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공평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취업 자리가 생기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되고 싶은 사람이 당첨돼서 취업에 합격하는 게 바람직하지 확률을 똑같이 맞춘다고 제비뽑기하는 게 공정합니까? 그건 아닐 수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슈퍼에서 사람들한테 표를 나눠준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가 발표되면은 평소 가격에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당첨되지 못한 사람은 뭐야? 아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아니면은 웃돈을 주고요. 가격을 싸게 우리가 얻게 됐으니까 딴 사람한테 몰래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당첨된 사람이 웃돈을 주고 그걸 팔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약탈적인 행위라고 얘기했던 판매자, 가게에 판매하는 그 이득을 추첨에 당선된 사람이 바로 혜택을 보게 되는 거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 또 하나 우리가 하는 방법이 거기 보시면 배급제입니다. 배급제. 이 배급제라는 것은요, 거기 나와 있는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 그럴 때 우리가 실시한 적도 있고요. 마스크 같은 것도 우리나라도 배급제를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근데 배급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 나와 있죠. 정보가 이제 이거는 엄청 많아야 돼요. 정보에 필요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필요 정보가 엄청 말 그대로 필요합니다. 예. 왜냐면 아니 어디에 물량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공급자들은 배급을 해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막 숨기게 되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그래서 엄청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거의 불가능한이란 말을 썼습니다. 불가능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은요, 특정 지역에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고 마스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그거를 하려고 하면 국가가 다 사들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눠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정보를 얻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착순. 이거요, 선착순.
우리가 이제 저 진짜 그 재화가 꼭 필요합니다. 경제학의 원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희소한 재화를 저 얼마나 필요해요?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할까? 지불하려고 하는 willingness to pay를 나타내는 게 바로 가격에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되면요. 문을 열게 되면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그걸 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한번 볼게요. 중간에 코카콜라 그림이 있는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집을 사재기 하는 경우 결국 상점에 진열대는 다 텅텅 펴요.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그걸 사게 되는 것이고 왜 누가 더 빨리 뛰어가서 먼저 물건을 손에 얻는가가 시장 가격을 통한 배분보다 공평한지는 잘 모르겠어.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먼저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과연 공평한가? 스피드가 바로 공평한 배분을 결정하는 하나의 잣대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게 반드시 공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많은 방법들도 나름대로 완벽한 해결책이 당연히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금방 바닥이 나거나 진열장 매장에 아예 공급 물량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지니까 아니 내가 콜라가 급해도 이렇게 4달러씩이나 주고 아니면 집 하나 그 호텔에 잠시 하루 머무는데 거의 100만 원을 내면서 거기까지 내가 있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신중하고 망설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갑자기 확 고갈되거나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사재기 현상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칼럼 가기 보시면은요. 물론 이 사재기를 막을 수 있는 가격 인상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야, 이거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경제학적 마인드가 없으면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아, 야, 이거 비윤리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나마 이제 한 가지 반론은 뭐냐면 가격을 자유화해서 거기 두 번째 달러겠죠? 자유화해서 합법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도록 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싹쓸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콜라를 그냥 대량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걱정되긴 하지만 그러면 아예 가난한 사람은 소비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과장된 현실에서 일어나기는 어려운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예 못 사는 건 아니고 내가 다른 거를 포기하고 콜라를 4달러 아니면 마스크를 뭐 5,000원 이렇게 구입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약간 그러한 부담을 내가 감내해야 된다라는 게 거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경작자들은 야 가격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필요한 사람은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 구입하도록 놔둬. 아니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 가난한 사람은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거야.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비싼 가격에 사고 근데 이제 왕창 사기는 좀 부담되니까 조금씩 사겠죠. 가난한 사람은 아예 가격이 비싸니까 못 사는데 정부가 돈으로 주는 거야. 마스크나 이런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돈으로 주는 게 낫지 그걸 막 수량을 통제해서 하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취약계층에게 현금 보조를 해서 가격 상승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가격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달러 보시죠.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겪은 물량 부족 사태의 경험을 바가지 요금 단속보다는 비생산적인 규제를 없애는 개혁에 착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약간의 바가지 요금을 허용해서 상점 진열대가 비어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왜 바가지 요금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가가 좀 이해가 되시면 경제학적 마인드가 들어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난 전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그 나쁜 놈들 아니야?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면 참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게 조금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생겨야지 수요 공급의 원리, 희소성의 원리가 몸에 약간 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